Good evening, everyone. Welcome to the evening show. 너무 추워요. 잠시 후 8시에 우리 대표팀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르게 될 스리랑카 선수들이 기온이 뚝 떨어진 한국 날씨에 너무 춥다며 방한용품까지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살이 아닌 게요. 대관령에 첫서리가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리산에는 고드름까지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잘 챙겨 입으십시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하와이 출신의 정말 끼가 넘치는 가수죠.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로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해봤습니다. 정말 춥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꽁이냥이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출첵하셨는데 당진에 사시나 봐요. 보일러를 켜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일원상님, 준비도 안 했는데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과감한 진행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4부에서는 첫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지구촌 회담. 네, 러시아 대표 에바, 그리고 미국 대표 조셉, 그리고 중국 대표 리시안과 함께합니다. 인별그램 @ TBS 이브닝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 일본의 주에서 백색 국가 명단.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국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전주현 웨싱캐스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춥죠? 네, 춥네요. 저도 갑자기. 어젯밤에 처음으로 난방을 켰거든요. 네. 저도요. 네네. 네, 안 틀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들 너무 추나. 그러니까 저도 추워갖고서는 네. 좀 약간 소미불을 꺼내갖고 저는 좀 난방비 좀 아껴보려고 이러면서 저도 버티다가 예, 어제 오늘 처음 트시기 켰어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갖고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박종호 기자님. 네, 어제 저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네. 김경록 씨 인터뷰 편집 논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제 네.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경록 씨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깁기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로까지 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문을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 8일 이게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 김 씨 인터뷰가 방송됐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이제 조 장관 등의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냈다. 조국 장관 유리한 방송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노무현재단이 이렇게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때 한 20분 정도 나가갖고 이게 이제 짜집기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전문을 공개했다. 네. 근데 그럼 전체 인터뷰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1시간 30분 분량이에요. 네. 그 A4 용지로 26쪽이 되는데 네네. 상당히 많죠.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전문이 어떻게 되냐, 뭐가 네네. 진실이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해 보라는 거고요. 네. 또 KBS를 향해서도 KBS도 자신의 그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9월 10일 네. 그 인터뷰한 1시간 분량의 내용을 공개해라. 다 공개해라. 이렇게 노무현 재단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KBS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공식 조사를 하겠다. KBS 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기자들 측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팀을 비롯해서 일선 기자들은 회사가 취재진을 보호하기는커녕 유시민 이사장의 말만 듣고 현장과 상의도 없이 조사를 구성한 게 말이 되냐? 정말 말도 안 된다. 네네. 유시민 이사장 편만 드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를 책임지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네. 오늘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김 차장 김경록 씨 인터뷰 전문을 올린 다음에 보직에서 그러니까 사회부장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산관리인의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정교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검찰에는 당시 우리 보도가 별반 새로울 것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성 부장은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지금 유 이사장에게는 오직 조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하다. 진영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의 인생을 제물로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시대 정신을 앞세우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희생은 뭐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의 네네. 희생을 말하겠죠. 파문 확산에 KBS가 좀 시끌시끌하고요. 오늘 네. 기자협회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만 전문이 공개된 건가요? KBS?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렇고요. 아직 그 노무현재단에서 요구했던 네. 공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청원 답변을 했다고 네. 내는데 뭐라고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8월 20일에 게시된 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 이게 76만여 명이 참석했었고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에는 네. 지난 8월 11일에 시작돼서 3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송센터 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명과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 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근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네, 다른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기도 좀 뭐 워낙에 민감하고 네.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요. 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국정감사 소식 좀 얘기 좀 해보죠. 뭐 뻔할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마찬가지로. 뭐 여기저기서 네. 조국 장관 관련된 네. 공방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교육위 소식을 좀 전해드릴 네. 텐데요. 서울대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의혹이 있었죠. 네네. 뭐 집에서 했다 뭐 이런 검찰의 주장이 있었고요. 장학금 논란이 또 불거져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 네.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 이렇게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는데요. 오 총장은 흔한 건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전 의원은 또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실험 보고서 제1저자 논란을 들고 나왔는데 네. 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든 일을 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측에서 그 네. 문서 파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면 조금 의심도 살만하고 문제가 있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네. 국감 현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지난 9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보안 문서를 파쇄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얼마나 되는 그 분량이냐? A4 용지 8박스. 이게 80kg이래요. 상당히 무거운 엄청난 문서 양인데. 파쇄가 있었는데 네. 서울대 담당자 입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안 문서를 파쇄했다는 게 문제다. 만약 서울대 측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면 이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파쇄 문건이 뭔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서울대 측은 회의 자료 등 이면지라고 답했는데 네. 봤더니 그 서울대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보안 문서 정기 방문 현장 파쇄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 박용진 의원도 서울대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면서 국정감사 이틀 전에 파쇄한 사건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 좀 해보죠.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2002년 월드컵 오. 때 거의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예선전부터 전 경기를 봤거든요. 에이, 월드컵을 보는 거는 진정한 당연한 거 축구 팬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K리그 관심이 봐야지. 없다가 그다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네. 네. 평양에서 원래 남북 축구 월드컵 예선전 열리게 돼 있잖아요. 이거 중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축구 팬들이 들을 그러니까, 때는 네. 정말 큰일 날 소리인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를 위해서 취재 장비 같은 게 네. 반입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북측에서 이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물리적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그럼 네.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뭐 축구연맹 같은 데서 중계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갖고 이제 방송국에 팔면은 방송국에서 네, 맞습니다. 사갖고. 그게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네. 있는 건데 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의 경우에는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 뭐 지역 1차, 2차 예선에는 주최국이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예시를 좀 찾아봤더니요. 지난 9월에 조지역 예선전이 북한에서 열렸어요. 레바논 경기였는데 그때는 생중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뉴스로만 짧게 나간. 그러니까요. 건가요? 자료 화면 이 네. 정도로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아예 우리 취재진, 그러니까 그 생중계가 아니라 뉴스 취재하는 취재진만 갈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응원단은 갈 수 있나요? 응원단도 지금 불투명해요.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예,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조차 직항으로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 그럼 뭐 그래요? 중국 통해서 가고 이렇게 네, 가야 중국 되나요? 베이징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직항이면 40분 만에 가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이징을 통해서 가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렇죠. 피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품이 있는 그녀가 온다. 김지윤의 이브닝 쇼. 네, 이브닝 쇼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미네르바님께서 평양 가서 한 골 차이로 이겨주길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첵 문자도 많이 와서 제가 매우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 네, 태수팍님 굿 이브닝입니다. 네, 굿 이브닝입니다. 그리고 오병수님도 오늘 활기찬 발송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고. 6471님은 음악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취향 저격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0882님 시작과 끝 노래를 우리 노래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셨는데 어제 한글날이라서 우리 노래만 들었거든요. 네, 매일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요도 튼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뉴스더라고요. 해외에서는 터키군이 그렇습니다. 쿠르드 쪽으로 진격을 했죠. 네, 현지 시각으로 9일 밤이었는데요. 네. 터키군 또 시리아 국가군이 평화의 샘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시리아 민병대 쿠르드족이 장악한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일단 공습하고 포격을 했어요. 180여 개 목표물을 타격한 뒤에 지상군도 들어갔는데요. 지금 초기 공격으로 민간인 8명, 쿠르드군 7명 등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이렇게 또, 네, 사상자가 이게 나왔네요. 초기니까요. 네, 또 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공격 이후에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군의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나쁜 생각이며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묵인을 해서 이 공격이 시작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터키의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가 터키와는 우호적 관계입니다. 이걸 또 강조하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하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터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지금 터키를 상대로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초당적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도 현지 시각으로 10일 터키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지역에 미군이 있어요. 있죠. 시리아주는 그렇죠. 미군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들은 멘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같이 싸웠던 네, 쿠르드족이 맞아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어떻게 할 수 대통령이 없죠. 지시를 내려서. 네, 그러니까 외신을 보니까 그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너무 부끄럽다. 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상황이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동 문제에 있어서 사실 중동 국가들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동맹이다라고 네. 믿고 신뢰를 할 만한 국가는 이제 많이 사라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공백 상태가 되면은 어느 국가가 여기에 왔고 차지를 할 것인가. 뭐 러시아, 중국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란이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뭐 이래저래 어쨌든 쿠르드족은 정말 너무나 여기서 치고 예. 저기서 치고 지금 여기에 또 다른 희생양으로 지금 그렇죠. 네,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랑 오히려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더 큰 문제는 민간 상황입니다.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는 게 너무나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뭐 테러 네. 단체가 또 발호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런던 네. 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제해사기구 잠깐 설명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해운하고 조선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죠. 이게 그래서 런던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이제 네네. 규제하는 네. 1970년대에 맺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후쿠시마 이제 그 원전 폐기물,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일본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양을 그리고 오염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해상 소각 폐기물, 뭐 네.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게 런던 협약 의정서인데, 그러니까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해상에서 버리는 그렇죠. 걸 규제하는 거니까 네네. 지금 일본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다뤄야 된다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면서 이게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칠레 대표단도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 제기가 계속돼서 런던 협약 및 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력이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본 문제는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네.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저보고 취재 가라고 할까봐. 아, 둘째도 나올 수 있는데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사성 그러니까 물질. 그만큼 우리 선수들 또 거기 취재 가는 기자들 네. 뭐 올림픽 보러 가는 사람들 다 네. 건강에 네.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피폭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네. 선수촌 내 음식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수산물들이 계속 일본 내에서 좀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다른 국가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출입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근데 뭐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인재는 네. 어디든 다 갈 수 다방면으로.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구나. 걱정됩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크루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건영님께서는 대체 몇 번을 이용하고 버리는 건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보내주셨고 또 5517님 크루드족 불쌍해서 어떡하죠? 네, 참 그러니까요. 그 역사를 보면 진짜 불쌍해요. 이리 지고 다 저리 흩어져 지고 있고, 맨날 배신당하고 네. 그래서 거주지도 일정하지 네, 않고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북한하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가짜뉴스 대응을 하기 협력한다. 여기는 검열되는 곳 아닌가요? 뉴스가? 그러니까요. 지금 미하일로프 타스통신, 러시아 네. 통신이잖아요. 타스통신 사장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창광 북한 조선중앙통신 사장과 만나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담긴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환경에서 정보가 와전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 목표를 향한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짜뉴스인가에 대해서 그 조선중앙통신 사장은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볼 때 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가장 강력한 선전 매체니까 네. 아무래도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다른 소식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취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관영 매체도 자국 정부에 불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서방 국가들의 음모다. 미국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 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나올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북한에서는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관영 매체들이 이제 주름을 잡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그 소식이 아닌 것은 다 가짜뉴스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제 국제 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건 이거였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역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군요. 생각도 들어요. 박정호 기자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네. 청취자분 중에 칸쿤님께서 일본 화로차가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심층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틈 나실 때마다 부산 가시고 뭐 알겠습니다. 네, 예, 회사에 제가. 또 기자분 계시잖아요. 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많이 민감하죠.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니까 러시아가 149위, 북한이 179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180개 국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149위, 179위니까요. 북한은 거의 그 꼴찌네요. 꼴찌에서 이런 예, 상황에서 상당히 가짜 뉴스에 양승권인가요? 대한 대응하겠다. 재밌는 그런 네. 뉴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그 언론 자유 지수는 41위라고 합니다. 41위.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다행이네요. 네. 그 상당히 아시아에서 앞쪽이네요. 가장 언론 네. 자유도가 높은 아, 국가라고 그렇구나. 하네요. 네. 네.
네, 우리 박정희 기자님, 네, 그리고 전지현 캐스터님도 네. 네. 네,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타임즈에서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쇼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퇴근길이 유쾌해집니다. 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억울하게 20여 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윤모 씨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칠 전 이브닝쇼에서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젯밤 박준영 변호사가 윤모 씨의 재심을 맞는다는 소식 알려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박 변호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변호사님 재심 맞기로 하셨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럼 윤 씨와도 만나보셨나요, 직접? 윤 씨하고는 이제 제가 그 전화 통화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내일쯤 이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뭐 저희가 자세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네, 변호사님 변호를 맡길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저는 뭐 이제 지금 이분의 어떤 진술을 들어보니까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요. 네. 또 당시 판결문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당시 이분이 이제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해서 그 또 소아마비 장애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였는데 네. 이분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사회적- 있지 않았을까요? 1, 2, 30 국선 변호인이 있었지만 네. 전혀 조력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이분 얘기에 의하면은 변호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3심 변호인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고 그분도 못 봤다고 얘기했고 2심 변호사도 자기는 그 절심 공판일에 대신 출석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 말대로 변호인을 못 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또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2심 판결문에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 당시 변호인은 초범이니까 선처해달라는 그 자백 취지의 항소유서를 제출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순되는 그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유서가 같이 들어갔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것이 조율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범행을 부인하든 인정하든 한쪽 방향으로 조율되지 않고 이 모순되는 이유서가 함께 등장하고 이게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런 항소 이유조차도 조율되지 않은 변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재심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청구를 먼저 재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게 재심입니다. 네. 근데 다시 다투는 그 절차는 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 측 일정 그 관계자 그리고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돼서 이제 재심을 청구한다는 네네. 거고요. 재심 청구 법원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을 당시 수원 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 재판 결과가 2심, 3심을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수원 지방법원이 재심 관할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만약 재심 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수원 지방법원에서 당시 재판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뭐 재심이 열리는 것도 열리는 거지만 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될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법조계는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사실상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런 우려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단은 당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뭐였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당시 사건에서 뭐 지금 과학적 증거로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전문가의 의견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당시 판결문에도 이런 물적 증거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네, 네. 이제 자백이 유일한 사실상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도 새로운 증거가 사실상 이춘재라는 사람이 진술뿐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더 종합적인 고려를 안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이춘재의 자백이 지금 오늘 굉장히 믿을만하고 의미가 있고 또 범인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백을 했다라는 얘기가 경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사건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사건 내용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수사나 그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자백 자체가 어떤 DNA나 어떤 지문과 같은 어떤 확실한 물적 증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일반적인 물적 증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춘재의 자백이 기존 수사 기록의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뒷받침돼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춘재의 자백만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닌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그러면 이쪽도 자백이 있지 않냐. 그럼 어느 자백을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우열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은 경찰이 프로파일러가 정말 임무성 있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거기에서 어떤 해류나 압박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8차 사건이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자백이 나온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백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온 자백 내용들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자세한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백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경찰이 네. 그리고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라는 어찌보면 큰 조직이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물적 증거 이상의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그러면은 이춘재의 자백은 이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우리 지금 윤모 씨의 자백은 어떠했습니까? 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백에 전제되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상반된 상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이춘재의 자백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윤모 씨의 그 당시에 그 왜곡된 수사와 어떤 강압 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백을 믿을 수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면은 재심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학적이라는 증거가 아마도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고 그 윤모 씨 채모에 대해서 이제 중급속 성분 검사했고 뭐 일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춘재의 것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검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재심을 위해서 어떤 증거로 굉장히 큰 요인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기사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네. 그의 의미를 제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쉽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춘재가 그 당시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수사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지목을 했던 경찰도 이렇게 만나 보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이제 일단 한 분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김칠준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여를 하시거든요. 네. 김칠주 변호사님이 그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두 사람을 무죄로 판결을 받아내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신 분인데 이분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서로 협의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화성 사건에서 더 정말 애착과 어떤 의미를 생각하자면 김칠준 변호사님의 의사를 저는
가급적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5336님께서 참 변호사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존경스러운 법조인이십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변호사님, 저도 늘 존경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 그리고 김 교수님 재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나 봐요. 네, 그 걸고 넘어지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실수가 잦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